최근에 근골격계 질환에서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치료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나 이제 실제 환자분에게 어떤 원리고 어떤 식으로 효과를 기대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료만 시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최근에 대한정형외과 학회지에 발표된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한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충격파를 생성하는 이제 기계가 있고 그 기계 끝을 통해서 이 충격파가 전달이 돼서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조직에서 재생, 치유되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되었고 그런 기전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총처럼 생긴 것도 있고 저렇게 뭉툭하게 생긴 것도 있고 하나는 방사형, 하나는 초점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서로 같이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피부고 충격파 이렇게 돼서 충격파가 전달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의 충격파를 기계적인 자극을 전달해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어떤 재생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유도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치료 만드는 거는 이런 기계에서 그 방법이 뭐 전기적이든 아니면 뭐 수압을 이용하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계 내부에 이제 충격파를 만드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기계 끝에 이제 우리 몸에 닿는 부분에 이 기계 충격파가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을 따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기계 전기 유압식, 또 뭐 전기 자기식, 또 이제 뭐 유압식, 앞전식, 뭐 이런 전기 앞전식, 이런 여러 가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방법의 기전으로 충격파를 만들게 됩니다. 끊어주고. 체외 충격파의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동물 실험을 해서 동물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뭐 그런 실험을 통해서 뭐 어떤 사람 몸에서는 그걸 실험하고 효과가 어땠는지 뭐 해서 해부학을 뭐 조직을 절단해서 변화를 본다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대개는 이제 이런 치료의 효과를 볼 때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체외 충격파의 효과가 동물에서 확인된 게 있는데 첫째는 이제 뼈가 이제 잘 안 붙는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붙을 경우에 충격파를 했을 때 굉장히 뼈가 잘 붙는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사람 몸에서도 확인됐는데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된 어떤 논문 경험했던 케이스를 이제 논문에 게재한 게 있는데 충격파를 하기 전에 이렇게 뼈가 안 붙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였는데 충격파를 하고 나서 뭐 16개월 지났더니 뼈가 다 잘 붙어서 이 뼈에 이제 뭐 딜레이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붙는다든지 아니면 불유압 안 붙는 경우에 충격파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동물 실험에서도 확인됐고 우리나라 병원에서 경험해서 이제 정강이 부분에 있는 뼈에 잘 안 붙었을 때 충격파를 해서 뼈가 잘 붙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힘줄 이 뼈에 붙는 부위, 우리가 뭐 힘줄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이제 충격파를 했더니 이제 아주 그 치유 효과가 증대됐다. 이거는 이제 ORS, JOR이라고 이게 이제 정형외과 연구 논문 중에서 논문을 싣는 잡지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아주 탑 클래스 드는 논문에 이제 게재됐던 내용입니다. 그 뼈가 이제 힘줄이 뼈에 붙는 그 부위에 체외 충격파를 했더니 여기 아닌 부위보다 더 많은 혈관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재생이 될 수 있는 찬스를 늘려준다는 게 보다 이제 긍정적인 치유 효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조직을 봤더니 여러 가지 세포 성장이 이제
재생이나 치유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충격파를 주었을 때 뼈가 힘줄에 붙는 부위에서 충격파를 줬을 때 더 많이 발현돼.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장 인자라든지 뭐 골 형성 물질 이런 것들이 그런 우리가 이제 컨트롤 대족은 이제 충격파를 주지 않은 조직보다 준 경우에도 더 많았다. 이런 기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치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충격파를 주면 우리 몸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주면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이 작동을 해서 혈관, 혈액순환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그래서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켜서 뼈가 잘 아물 수 있고 뼈에 붙는 힘줄이는 이 부분이 더 잘 재생되고 치유될 수 있는 촉진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전을 이런 기전을 따라서 그런 치유 효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외 충격파 치료가 이제 잘 처방되고 많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을 보면 우선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중에서 제일 이제 흔한 게 이제 어깨 부위에 생기는 건데 어깨는 이제 회전근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위쪽에 이제 그 견갑골과 이제 그 상완골 이제 만나는 그 부위에 이렇게 근육이 들어와서 뼈가 이제 붙는 그런 이제 근육들이 4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 회전근개의 힘줄에 석회가 끼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면 그러면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충격파 치료를 해서 충격파 치료는 되게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상에서 확인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석회 있는 부분을 타겟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충격파를 이제 다양한 위치에서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보통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53%에서 이제 뭐 체외 충격파 치료하고 석회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뭐 증상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에서 좋아졌고 그리고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석회성 건염에서 이제 석회를 좀 깨는 충격을 준다든지 혈액순환을 좀 많이 해서 그 석회를 몸에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의 논리로 충격파 치료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 바깥쪽 이제 우리 팔꿈치에 있는 뼈에 근육이 붙는데 이 근육이 이제 힘줄이 돼서 손 쪽으로 팔꿈치 쪽으로 가는데 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손목을 구부린 데서 핀대는 이 근육의 사용이 많으면 근육이 붙어 있는 힘줄에 이게 부분적으로 손상이 생기고 이런 힘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힘줄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통증의 역치를 낮춰주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그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건염을 일으키는 그런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무릎인데 무릎에도 이제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해서 무릎 앞에 있는 그런 이제 이 앞쪽에 무릎 앞쪽에 슬개골이 있으면 슬개골 밑쪽에 있는 여기 있는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농구를 하거나 점프를 하거나 무릎을 폈다 이런 걸 많이 쓰거나 그런 경우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충격파 치료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통증의 역치를 낮춰주고 그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이제 많이 걷거나 활동을 할 경우에 우리 발바닥에서
발에 이제 힘줄을 잡아주는 이제 구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발꿈치를 구부리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족저근막에 뭐 과도한 사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파열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이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로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만성 근막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통증, 근막 통증 증후군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근골격계 어떤 이제 근육이나 어떤 부위의 근막 부위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한 점이 발생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 경우에도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조직 재생 그리고 통증 경감 효과를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체외 충격파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행되지 말아야 될 때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장판이 있어서 충격을 줘서 성장판에 좀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항혈전성, 이제 심장이나 아니면 뇌에 무슨 뭐 병변이 있어서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래서 출혈 소인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충격파를 줌으로써 혈관, 약한 혈관 같은 게 터져서 이제 혈종이 발생하는데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머리 부위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왜냐면 뇌에 어떤 충격을 주거나 그런 뇌 조직 자체가 좀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는 것이 좋게 돼 있고, 하지 말게 돼 있고, 또 폐 같은 것도 이제 폐포 같은데 약하기 때문에 거기 충격파를 줘서 폐포가 터진다든지 거기서 피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슴 부위에 폐가 이제 직접 노출되는 부위에 충격파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될 부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뭐 이제 충격파를 하고 나서 통증이 있다든지 어지러움증이 있다든지, 어떤 경우는 이제 충격파 자체의 통증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뭐 그런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걸 호소하는 경우에 되게 누워서 뭐 다리를 올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되게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 옆에서 같이 보고 치료를 할 때 자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면 그게 이제 크게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체외 충격파는 비침습적이고, 비침습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해서 뭐 위에 뭐 부담을 준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써서 이제 뭐 어떤 부분을 한다든지 째서 피를 내는 이런 이제 어떤 공격적인 그런 치료가 아니라, 우리 이제 몸에 그 다 유지한 상태에서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이제 아주 큰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고 환자가 이제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이제 안전한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도 이제 과연 이제 몇 번을 어떤 정도의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또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뭐 100% 효과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치료라는 게 100%, 100명의 환자 중에서 뭐 80%는 80%, 70%는 70%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모든 게 다 100%는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내가 100명 중에 80% 있기는지 20% 있기는지를 보고, 그리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반복적으로 한다고 끝까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치료 효과를 이제 주치의랑 잘 상의를 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그 적당한 효과를 보고, 또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다음 단계의 치료를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이제 그만 치료, 이제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자기에 맞는 치료 부분인지 평가를 해가면서 치료받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침습적이지 않은 비교적 안전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